네, 안녕하세요. 사이언티스트의 이온입니다. 오늘 할 실험은 흑염룡 소환 실험입니다. 흑염룡 소환 실험, 이게 어떤 걸까요? 일단 실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실험부터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짜잔! 자, 오늘 실험에 필요한 세팅입니다. 보시면은 이것은 그냥 일반 그릇이고, 이것은 무엇이냐? 라이터 오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베이킹소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그릇을 닦으시거나 뭐 여러 가지 청소를 하실 때 쓰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설탕입니다. 그리고 모래를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래를 이 그릇에다가 적정량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모래를 담았습니다. 모래를 담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다 뭘 할 거냐? 설탕과 베이킹소다를 4대1 비율로 섞어야 되는데요. 저는 저울이 없으니까 눈대중을 한번 이 4대1 비율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과 베이킹소다를 4대1 비율로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고요. 이제 여기다가 라이터 오일을 뿌리고 불을 붙여보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생각보다 이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부모님이랑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이터 오일을 충분히 뿌려주세요. 불을 붙일 때는 안전을 위해서 목장갑을 끼고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소화기를 옆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보시면은 뭔가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실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좀 실험 설계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2차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왜 안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베이킹소다하고 설탕을 제대로 안 섞인 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웬만해서는 집에서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집안에 화재 경보기가 울릴 수 있어요. 집에 사이렌이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터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야외 운동장인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점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거 다 치우고요. 오! 지금 검은색 뭔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실험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3차 실험을 위해서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그 내일의 실험왕 팀에 정민종 학우님을 불렀습니다. 혹시 이 실험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 실험 자체가 진행되는 방향이 설탕이 연소가 되면서 위로 솟아오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한 곳에 좁게 모여 있어야 이게 솟아오르는 게 바로 보이지, 아까 하셨던 것처럼 막 넓은 방향에 많이 퍼트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으면은 올라오다가 한쪽이 다른 쪽으로 막고 이렇게 되면서 성장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 요 정도만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터 오일을 듬뿍 충분하죠? 네,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기둥 보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뭐랄까 되게 잘 부스러져요. 되게 잘 부스러지고 되게 딱딱할 것 같은데 안에 보면은 무슨 빵처럼, 그러니까 안에가 비어있는 구조를 좀 취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험을 끝났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고찰,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험 잘 보셨나요? 1차 실험이 왜 실패했는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실험을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실험을 준비할 때 베이킹소다, 그러니까 탄산수수 나트륨과 설탕을 섞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대로 그 두 가지 물질이 제대로 잘 섞이지 않다 보니까 반응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표면만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는 탄산수수 나트륨과 설탕 혼합물의 양이 반응이 일어나는 그릇의 크기에 비해 많아서 연소의 결과물이 성장할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1, 2차 실패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실험 설계 다시 하고 3차 실험을 한 결과 어느 정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언 주실 분으로서 아까도 도움을 주셨던 정민종 레이는 실험왕 팀의 정민종 학우님 모셨고요. 검은색 기둥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민종 학우님?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숯 기둥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탄소가 나오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탄소 기둥이 만들어졌죠? 우선 설탕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부르잖아요. 당류. 그 탄수화물이라는 게 결국에는 약간의 구조적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정량의 탄소와 일정량의 물이 한 분자 안에 어떤 비율로 들어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소리는 뭐냐면은 탄수화물에서 물만 싹 빼면은 얘가 탄소가 된다, 화학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얘는 간단한 반응을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반응이 뭐가 있냐, 불완전 연소라는 건데요. 이제 원래 연소, 즉 어떤 것이 타면은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라는 것은 탄소가 들어있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어떤 물질, 얘네가 완전 연소를 하면은 이산화탄소랑 물밖에 안 생겨요. 얘네 둘은 이제 기체 상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엔 남는 게 없어요, 원래는 완전 연소가 되면. 근데
그 설탕을 많이 덮어놓고 그거를 베이킹소다랑 섞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그 반응이 딱 일어나면은 나중에 밑에 있는 애들은 공기를 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연소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탄수화물에서 물만 쏙 빠지는, 그리고 탄소만 남는 불완전 연소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탄소,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수검댕이라고. 이 순만 딱 남는 거죠. 자, 이렇게 불완전 연소를 통해 탄소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이 탄소 구조가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올랐을까요? 이것은 설탕과 섞었던 탄산수소 나트륨의 작용의 결과 때문인데요. 탄산수소 나트륨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식으로는 NaHCO3인데요. 탄산수소 나트륨은 열을 받게 되면 탄산 나트륨과 이산화탄소, 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반응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연소 반응의 탄소 구조물을 거대하게 부풀리는 원인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베이킹 파우더가 이름이 왜 베이킹 파우더인지는 아시죠? 빵에 쓰이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빵이라고 말하면 효모를 써가지고 발효를 시키지만, 우리가 케이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머핀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효모를 안 쓰고 이렇게 베이킹 파우더를 써서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가 가스로 나오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쪽은 베이킹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움마당 사이언티스트의 이온이었고요. 도움 주신 배움마당 내일은 실험왕팀의 정민종 학우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